안녕하세요. 법인 컨설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복수법인, 자녀법인에 대해서 시리즈 2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는 자녀법인을 활용할 때 과연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또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요, 오늘은 자녀법인을 설립을 한 이후에 자녀의 법인을 활용해서 자녀의 법인을 매출을 올린다면 정말 리얼 컨설팅을 하는 회사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회사가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매출을 자녀가 갖고 있는 법인에다 매출을 밀어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회사의 매출이 줄어든다면 회사의 이익도 줄어들 겁니다. 제 채널에서도 영상이 많이 올렸지만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이거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아버지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주식가치가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자녀 회사는 매출이 일어나면서 주식가치가 늘어났겠죠. 이거를 또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방식을 취해서 아버지 회사는 줄이고 자녀 법인은 올리고, 그러면 아버지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억짜리였다. 근데 얘를 주식가치를 줄여서 매출을 줄여서 20억까지 줄여버립니다. 자녀 회사는 1억 원에 설립을 했던 회사가 매출을 올렸더니 주식가치가 50억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녀 법인이 아버지 법인을 사도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 법인은 20억으로 쪼그라들었고 아들 법인은 50억으로 늘어나 있으니 이 상태로 우리 M&A, 인수 합병을, 적격 합병을 해버려도 됩니다. 업종이 맞다면. 이래버리면은 자녀 법인이 5, 아버지 회사가 2, 5대2 비율로 해서 인수합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 법인이 아버지 회사를 먹어버리는 형태, 자연스럽게 승계가 돼버리겠죠. 물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분이 일정 부분은 남겠죠. 5대2였으니까 7분의 2가량은 아버지가 지분을 취득을 하겠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상속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저는 사실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자녀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자녀 법인은 주식가치가 늘어났고요. 반대로 아버지 법인은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다 이거예요.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20억 내지 30억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쌓여있는 이익잉여금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걸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억이 됐던 30억이 됐던 주식가치가 2, 30억 빠졌으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올해 가장 핫 이슈인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활용하면 됩니다. 자녀가 다른 회사 운영하고 있어도 상관없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특례 증여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회사까지 줄어들었다. 그럼 20억짜리를 자녀한테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20억에서 10억을 빼고요. 그러면 10억 남잖아요. 공제를 해주니까. 그럼 10억에 대해서 세금 10%, 자녀가 10%, 1억만 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또 사실은 실제 컨설팅을 할 때는 자녀 법인이 아버지의 법인의 지분을 일정 부분을 사서 배당을 받는 방식도 이제 활용을 하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실제 실행을 하실 때 앞서서 말씀드린 큰 프레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방식도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전문가하고 상담받고 하실 때 그 부분은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복수법인 혹은 자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때 대표님들이 단순히 매출만 밀어주면 끝이지 않느냐? 끝 아닙니다.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큰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 목표는 그때 가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그 목표를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세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 아들 법인의 이제 매출과 소득을 늘려줘서 아들 법인의 소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들 법인이 아버지 법인을 인수, 법인이 아버지한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아버지의 법인에 대한 수익을 줄여버려서 주식 가치를 다운시킨다. 반대 급부로 그 매출이 아들 법인으로 갔다 보니까 아들 법인은 수익이 늘어난다. 그러면 아들 법인은 주식가치가 팍팍팍 업을 시켜버리겠죠. 그러면 아들 법인이 예를 들어서 50억까지 주가를 올려버렸고 아버지 법인을 한 20억까지 줄여버렸다고 하면은 인수합병 5대7 가능하다. 세 번째, 아버지 회사의 매출이 줄어드니 주식가치가 줄었으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요건이 맞는다면 가업승계 증여 특례라는 것을 활용해 볼만하다. 저는 참고로 세 번째 방식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세 번째 시리즈에서는 자녀법인을 설립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프로였습니다.